자, 또 이제 시장 풀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안 하고 싶지만 2주째 지금 계속하고 있죠. 또 해봐야죠. 전쟁 상황을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 것을 생중계하는 건데 예. 그거는 국제사회의 반향을 굉장히 강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미국도 내부에서 보면은 자국민의 청년 병사들을 거기다 넣어서 죽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나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기만 줄게,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만 그냥 찢어지게 생겼다. 이거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철의 장막이 다시 쳐졌죠. 러시아의 철의 장막이 다시 쳐졌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신냉전 시대. 네. 앞으로 어떻게 구도가 짜여질지는 보여야 되겠습니다만 보시는 그 포인트가 혹시 있으신지. 지금 이제 러시아 사태가 부각되기 이전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부담은 인플레죠. 인플레이션. 예, 네. 이 공급난에 의한 이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과 관련돼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해 3번 올리네, 4번 올리네, 7번 올리네. 그러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그 와중에 또 우크라이나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맞이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큰 어려움은 일단 지나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유가, 에너지 관련된 걸 봐야 될 텐데요. 네. 사실 이번에 에너지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독일이 노르드 스트림 2 중단한다라고 했는데 노르드 스트림 2를 통해서 천연가스가 아직 공급된 것도 없었고요. 그동안 이제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원자재 가격에 압박을 줬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잘 팔아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제시장에서 이 유가, 천연가스, 이 에너지 관련된 것이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려했었던 인플레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은 좀 평온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3월에 FOMC 열리면서 올해 3번을 올릴지 5번을 올릴지 항상 시장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봄 3월 이후로는 시장은 더욱더 평온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에너지 이슈가 크고 국제유가하고 천연가스 말씀하셨는데 노드스트림 2면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꽉 잠그고 끊는다는 있었죠. 얘기는 안 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는 공사 중이었던 잠정적인 중단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의 어구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곱씹어 보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불나고 폭격당하고 이런 것들만 이제 보도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위축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주가가 막 출렁거리고. 네. 어제 이제 주식 시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심리적으로 오는데 매도가 막 쏟아진다는 느낌보다는 매수는 없어진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수급 공백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에서의 웹도둑이 참 심합니다. 네. 좀 보면은 이렇게 하방으로 포지션을 쫙 늘렸다가 종가 무렵되면 싹 걷어서 단타 형태로 계속 챙기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공매도와 연관이 분명히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공매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전략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한 수급이 흐트러진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약점이죠.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과 관련돼서는 시장 여러 군데 이렇게 질의를 해보면 그것과 관련돼서 패시브 쪽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희망적인 답변을 듣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일각에서 든 바는 외국인 공매도 잔고 한 70조 원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네. 종목별로는 다양하겠지만 그 70조 원을 이익을 실현하려면은 선물로 웹도덕으로 흔들어버리고 밀어버리면은 우두둑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시장 참 보고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그걸 뭐라 할 수도 없고 시타델 파고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좀 잘 보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장중에 아침에 살짝 이제 약보합에서 반등하는 듯한 포지션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되고 나서 보면은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이 쫙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또 종가에 또 바로 이익 실현해 버리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급한 로스콘 물건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보면 이번 주에 또 몇 번의 미국의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일을 제외해 놓고는 그래도 좀 하방 경직성 맷집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고급절을 겪으면은 보통 기관 투자자들, 네네. 연기금, 예. 시장의 안전판 기대하는데 어제 연기금 같이 던졌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밴드가 커질 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포지션 규정들이 맞춰야 있으니까. 되니까요. 네. 그래도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네. 자, 뭐 수급 중요한 거는 뭐 그 한국전력 들어있는 거는 네. 참 그렇다라는 거.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는.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뭐 정권이 다시 저기 되면 전력 문제는 이 값이 올라가니까 네, 하여튼 그렇죠. 그런 이슈 때문에 미리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장 전체의 얘기를 또 무겁게 해봐야 뒤에 또 반복이니까 개별 기업으로 어찌됐건 시장은 존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계속 이어질 거고 다음 주 오늘 당장 또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뭐 기업들을 몇 개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일단 나름대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 대상홀딩스의 계열회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홀딩스의 예, 계열회사? 네. 그러면 비상장인데 그러면 결국엔 대상홀딩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1956년도에 설립된 업력이 오래된 기업인데 이 회사가 2002년도에 건강사업부 웰라이프라고 하는 걸 출범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식회사 대상이 2005년도에 인적 분할을 해서 대상홀딩스가 세워져 있고요. 대상홀딩스의 주요 계열 회사를 보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대상의 지분은 38%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식품 가공 같은 걸 하는 대상 푸드 플러스, 뭐 잼이나 차, 커피 같은 거 만드는 대상 F&B, 그리고 이제 그 건강 관련 식품 만드는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대상 정보기술, 대상 커뮤니케이션즈, 대상 네트워크스 등 여러 계열회사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공부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와 관련돼서 좀 보고자 합니다. 건기식 쪽인가요? 네네. 그 성인 균형 영양식이라고 규정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과거에 보면 편찮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유동식, 그렇죠, 죽. 그다음에 이제 유동식. 그런데 이제 요즘 프로틴, 보면 단백질. 그렇죠. 프로틴도 요즘 가세가 되어지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대상 라이프가 영위하고 있는 거는 국내 최초의 건강 전문 브랜드인 대상 웰라이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품명이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데 뉴케어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뉴케어 아세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제일 먼저 나오면서 선점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 이제 조사님들 보면은 이렇게 미숫가루 같은 거 드셨는데요. 그런 네. 식으로 구수한 맛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종합 성인 영양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상당히 식사하시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치아가 안 가볍게, 좋을 경우에 또 그렇죠. 넘겨야 되니까. 그냥 가볍게 캡 뜯어갖고 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죽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제품이고요. 또 이 제품의 특징이 한번 드시게 되면은 하루에 뭐 삼시세끼를 드시든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드신 분들과 관련돼서 장기적인 매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허약하신 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가 선도주자로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커지게 되니까 이제 후발로 매일 유업도 메디웰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이 성인 균형 영양식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의 대주주인 대상 홀딩스에 저희가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존에 이제 그 구수한 맛,
누룽지나 그런 구수한 맛이 나는 이제 뉴욕화 아세프틱으로 시장을 선점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기능성 재료들이 첨가가 돼갖고 당뇨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당 제품도 출시를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뼈나 근골격계 질환을 보완하기 위한 신제품도 출시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이 제품이 다양화가 되어지면서 성장하는 시장에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광고에도 물론 타사긴 합니다만 네네. 일동 후디스의 이제 그렇죠. 하이뮨 제품 네. 그 가수분 나오셔서 예, 하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테인주, 네, 프로테인, 단백질류의 그 젊은층도 뭐 운동이나 이런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언젠가는 리어프닝이라는 네네. 개념을 하면은 요 날씨 따뜻해지다 보면 헬스클럽에 이제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렇죠. 막 운동하고 드시고. 근데 제가 유심히 봤더니 요 판매 구조가 약간 방판 형태로 그 한국콜마의 아토미라는 네네. 제품이나 뭐 아메이나 이런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다단계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가 불법이지 다단계는 정상적인 판매 네네. 조직인데 그런 식으로 판매망을 상당히 많이 넓히는 왜 눈에 많이 띄는 그렇죠. 제품들이 보니까 우리 그 대상홀딩스의 이 대상 라이프사이언스 예. 이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기확보되어 있었던 대상의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망을. 그렇죠. 성공할 수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케어 제품 이외에 지금 프로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밀이라고 해서 마이밀 자연 방목 프로틴, 뭐 마이밀 마시는 뉴 프로틴 네. 이런 그 프로틴 관련된 단백질 음료를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시장이 초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네. 라이프 사이언스의 매출을 체크를 해보면은 2018년도에 490억에서 19년도에 848억, 20년도에 1273억,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458억, 그래서 온기 기준으로는 2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건강기능식과 관련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작년 12월에 천안에 2공장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기존 공장의 2배 용량으로서 약 2만 4천 톤 캐파이기 때문에 기존 공장이 풀 캐파로 돌아가던 것을 보완하면서 지금 해외 진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록마을 회사는- 지분을 매각해요? 네, 초록마을 지분과 관련돼서는 2월 18일 날 네. 매일경제에서 특종 뉴스를 터뜨렸죠. 예, 지분 매각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네. 회사는 그것과 관련돼서 3월 18일까지 다시 공시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록마을을 매각하게 되면 대상홀딩스는 유동성이 또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요. 저는 초록마을의 최대 구매 고객인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사실 저희가 뭐 한 달 전에 CJ 프레시웨어 같은 거 안정적인 성장이다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이 단백질, 뭐 면역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높아지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하려면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 단백질 계란 파우더 삶아 타셔갖고 쉐이크 참치 뭐 네. 지겹습니다. 예전에 좀 많이 해봐가지고 닭가슴살, 그 미안한 닭의 가슴을 가득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조금 저희한테 하여튼 유동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이슈가 많이 되겠네요. 네. 특히 이제 고령으로 편찮으신 분을 한 번 드시면은요. 네. 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소풍 가시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고령화 사회니까 또.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 같은 데 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 뭐 이수연 이사님이나 저나 뭐 언젠가 요양원에서 만날 수 있는. 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기업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선도 기업이죠. 네. 지금 이제 복지 플랫폼의 1등 기업. 복지. 예. 아, 복지 선택적 플랫폼에. 복지. 네. 예. 그래서 이제 현대 이지웰입니다. 현대 이지웰. 예.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개별 회사에서 현대 그린푸드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현대 백화점 그룹으로 속하게 되었죠. 네. 이 선택적 복지 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선택적 복지와 관련된 자문을 한다거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선택적 복지 제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은 수수료 매출이 약 49%,
이 복지몰에 입점한 업체가 약 5천여 회사가 넘게 되는데 이 회사의 거래 대금의 5%에서 20%를 중개 수수료로 수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이 약 51%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직접 구입한 상품권을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복지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현대백화점 가족이 되면서 그룹과 관련된 시너지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그 머천다이징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화가 될 수 있고 아웃소싱 능력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계열사의 리바트 가구의 가구를 공급받는다거나 현대 홈쇼핑이 취급하는 상품을 같이 매칭을 한다거나 현대 그린푸드의 식품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좀 저수익 사업 부분도 구조 개편을 하였고 국내 이 복지 시장과 관련돼서 기존의 삼성, LG, 한화 등 대기업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굵직한 또 아직 참여하지 않았었던 신규 대기업들과의 코워크가 기대가 되어진다는 것이 회자가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 선택적 복지 어려운 듯하지만 그냥 직원한테 쓸 수 있도록 그렇죠. 복지 카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몰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제 현금 없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요즘은 이제 공무원분들은 복지 카드 쓰시잖아요. 식당 가면은 이렇게 장부를 달아놓고 네. 적고 먹고 과거에 나오잖아요. 적었었죠. 그게 이제 선택적 복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발전되는 초기 그렇죠. 단계죠.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선택적 복지 시장에서는 현대 이지웰이 51% 점유율을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일반 기업들도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 기업과 관련돼서 침투율이 아직 2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서 선도적인 질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대선 정책 이런 데 복지 정책이나 이게 네. 또 이제 이슈가 또 한번 될 것 같은데 연관성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현금을 자꾸 사라지게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추적하기 위한 세금 문제 때문에. 네. 자, 그게 세상입니다. 자, 오늘 무거운 시장에 전쟁의 이슈가 크지만 그래도 또 기업들은 분명히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들여다봤죠. 대상홀딩스와 현대 이지웰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